그리고 가장 밑에는 국민의힘이 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이 세 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시작하죠. 미디어 토마토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빠졌어요. 민주당은 3.8%포인트 올랐고요. 이거 표가 옮겨간 걸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용히 무당층으로 흩어진 겁니다. 무당층 응답이 10.7%로 올라간 게 그 증거예요. 먼저 표면부터 짚어봅시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8.6%, 부정평가가 47.2%.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지만 지난 4월 둘째 주 조사에서 67.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내내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상승폭이 3.8%포인트, 부정평가는 3.1%포인트 하락했어요. 정당 지지율도 같이 봅시다. 민주당 41.9%, 국민의힘 36%, 오차범위 내 5.9%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주 만에 다시 뒤집힌 겁니다.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이 0.5%, 진보당 1.5%였고 무당층이 10.7%였고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세대별 그림입니다. 40대가 58.4%, 50대 53.8%, 60대 56.2%,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0대가 2주 전에 비해 13.5%포인트 폭등했습니다. 13.5. 반면에 20대는 28.7%. 그것도 2주 전 30%에서 오히려 1.3%포인트 더 떨어졌어요. 30대도 부정평가 53.3%로 여전히 우세하고요. 보시면 이상하죠? 표면적으로는 반등입니다. 근데 60대가 13.5%포인트 뛰는 동안 20대는 오히려 후퇴했어요. 같은 정부,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데 세대별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그냥 반등했다로 뭉뚱그리면 이 숫자의 진짜 그림이 지워져요. 이거 딱 벌거벗은 임금님 반대 그림입니다. 아무도 옷을 안 입었다고 말하지 않는데 세대별로 보고 있는 옷의 색깔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숫자보다 훨씬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하나 부수적으로 답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 2주 동안 여의도를 흔들었던 그 논쟁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반등했을까요? 표면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3대 메가 프로젝트예요.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1,5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 호남에 800조 원 반도체, 충청에 81조 원 패키징, 영남에 270조 원 방산과 자동차, 이 발표 한 방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거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만으로는 60대에서 13.5%포인트 상승이 설명이 안 됩니다. 60대는 지방 투자보다 안보와 국격에 훨씬 민감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를 움직인 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온 겁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왔죠. 지난 7월 7일부터 튀르키예 앙카라, 거기서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이 점령을 제안했고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개시했어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 기반이 환상적이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발언까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조선 협력 후속 협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60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뭘 느낍니까? 대통령이 한국의 무게를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 감각이에요. 딱 사마이 같은 인내심이 필요했던 국면입니다. 지지율이 3개월 내내 빠지는 동안에도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발표를 순차적으로 밀고 나토와 몽골 순방까지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어요. 상대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순간까지 기다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60대 상승과 나토 성과만으로도 반등의 대부분이 설명되는데
왜 지난 2주간 여의도 담론은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대신에 무슨 얘기가 굴러다녔죠?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 긍정평가 52.7%, 이 주전 대비 10.8% 포인트 폭등입니다. 광주, 전라 63.1%, 서울 49%, 강원, 제주 53.3%, 충청권에서 10.8% 포인트 상승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일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에서 392조 원 투자 계획이 공개됐고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SK하이닉스 데이터센터, 충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산업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성향별 반응을 봅시다. 중도층 긍정 46.9%, 부정 47.8%, 거의 팽팽해졌어요. 진보층은 73.4%가 민주당 지지, 보수층은 17.4%. 이 대연속 1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도층이 팽팽해졌어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유시민 작가가 지난 6월 26일 다스베이다에서 뭐라고 했죠? 지지율이 빠지는 건 중도가 아니라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다. 김어준 씨도 비슷하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번 조사가 그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중도층이 46.9%까지 회복됐거든요. 진보층 73.4%면 코어가 이탈한 게 아니라 결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과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답했는지 봅시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15.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5.6%.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부정이 우세했어요. 특히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고요. 유시민 주장이 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민주당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45.5%가 도움이 안 된다. 29.2%만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시죠? 유시민 재건축론, ABC론, 코어 이탈론, 지난 2주 동안 여의도를 흔들었던 이 프레임 전체가 오늘 이 여론조사 앞에서 부정된 겁니다. 45.6%가 유시민 진단 자체를 거부했어요. 양측이 소년이 몇 번을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더는 안 나옵니다. ABC론이 지난 3월에 한 번, 재건축론이 6월에 또 한 번. 근데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답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그 진단 안 산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하락 이유를 정확히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하나, 원 구성 대치. 둘,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게 뭐예요? 국민의힘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도체 정치질이라고 반발하면서 오히려 대구, 경북과 보수층이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반대한 정책이 자기 지지자를 흩어놓은 겁니다. 이게 뭐죠? 자충수예요. 자충수. 조금 더 파고들어 봅시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6월 26일 다스베이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봅시다. 첫째, 이 대통령이 증축을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재건축을 강요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 셋째,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이다. 넷째, 이른바 문조털레유가 공격받고 있다. 이 네 가지 명제가 여론조사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45.6%가 유시민 진단 자체를 부정했고 호남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어요. 여권의 안방인 호남에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부정적 흐름이 강했고 45.5%는 유시민 주장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하나예요. 유시민 진단이 팩트가 아니었을 수 있다. 아니면 팩트일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은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유시민 발언이 나온 시점, 지난 6월 26일, 그리고 며칠 뒤인 6월 29일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죠. 유시민 재건축론이 나올 때 이미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코어를 잃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때 현장에서는 호남, 충청, 영남 전방위 투자 발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 타이밍이 뭘 말합니까? 진단하는 사람은 코어를 세고 있었고
대통령은 파이 자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뭘 했나요? 원구성 대치를 이어갔어요. 지도부 내용이 지속됐고요.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반도체 정치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반발이 대구, 경북의 자기 지지자들을 무당층으로 밀어냈어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무당층이 10.7%로 올라간 게 그 신호입니다. 딱 황금알 낳는 거위에게 반대 그림이에요. 국민의힘은 자기 지지자라는 거위의 배를 자기 손으로 가르고 있는 셈이죠. 호남 반도체 안 된다고 외치는 동안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그럼 우리 지역은 하고 물러선 겁니다. 게다가 이번 반등엔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지난 7월 2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이 있었죠. 취임 이후 첫 청와대 초청이었고 이 회동이 진보 진영 통합의 상징적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유시민 재건축론이 나온 다음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며칠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잡았습니다. 갈등을 확장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봉합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상대편이 놓은 프레임을 굳이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등의 그림에는 아직 그림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실 가장 심각해요. 20대 긍정 28.7%,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30대도 부정 53.3%로 여전히 부정 우세입니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을 짚었는데 이 진단이 뼈아파요. 청년 세대는 정보 유통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레거시 언론 안 봐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인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콘텐츠가 거기서는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성과급이 백지화된다는 가짜 뉴스는 SNS로 빠르게 퍼졌고요. 노동부와 산업부가 즉각 대응했지만 가짜 뉴스는 퍼지는 게 빠르고 바로잡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SNS 플랫폼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예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조선일보 헤드라인엔 걸리지만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기업팔 꺾은 좌파 정부로 그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인스타그램에만 몇십 개 채널이 있어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이 얼굴 까고 나와서 국민의힘 우호 콘텐츠 올립니다. 반면 친민주 콘텐츠는 몇몇이 혼자 싸우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호랑이 곶감 효과 누리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실패한다는 곶감 하나만 있으면 20대의 호랑이 같은 반발 심리는 자동으로 그쪽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진짜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안 봐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청년 세대에게 정책 그 자체가 안 통합니다. 정민철 부의장 얘기를 다시 빌리면 월세 지원 탈모약 건보 적용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남쪽 커뮤니티와 여쪽 커뮤니티 양쪽 다에서 반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국가 재정 이렇게 써도 되냐? 그 빚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 매일 국가 부채 네거티브를 밀어붙이니까 그런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뿌리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면 정책일수록 오히려 저항이 커져요. 이건 문화의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행히 잠실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친민주 인플루언서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스타그램에서 몇십 개 채널을 굴리는 동안 민주당은 한 사람이 혼자 콘텐츠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20, 30대 지지율은 회복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조중동은 오늘 이 반등의 데이터를 그다지 크게 안 다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60대가 13.5%포인트 상승했어요. 충청이 10.8%포인트 상승했고요. 유시민 진단은 45.6%가 부정했고 국민의힘은 3.4%포인트 잃었어요. 이 숫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국민의힘이 3.4%포인트 잃는 동안 민주당이 3.8%포인트 얻었다는 건 표가 옮겨간 게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의힘한테 등 돌린 겁니다. 보수 매체가 이 반등을 조용히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숫자는 이재명 승리의 그림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 3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물었죠. 왜 조중동은 오늘 이 숫자 하나를 조용히 흘려보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답은 뭡니까? 조용히 흘려보낸 게 아니라 크게 다룰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숫자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으니까요. 유시민이 진단한 코어 이탈이 진짜였다면 조중동이 이 반등을 놓쳤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고 그것도 60대와 충청에서 폭등했어요. 이건 조중동이 지난 2주 동안 밀어붙였던 서사와 정확히 정반대 방향입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진짜 무엇을 예고하는가? 그 답은 다가올 8월 17일에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3자 대결에서 정청래 전 대표 32.1%, 김민석 전 총리 28.3%, 송영길 전 대표 10.2%, 오차범인의 접전입니다. 다만 당심으로 익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크게 앞섰고요. 여권의 안방인 호남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가 근소하게 우위입니다. 반면 40대, 50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서요. 민주당 안에서 노선 정리가 진행 중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의 결집형 리더십과 김민석 전 총리의 확장형 리더십 두 방향이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 분열 아닙니다. 이번 지지율 반등이 뭘 말해주냐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프레임 싸움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성과 위에서 어떤 당 지도부가 세워질 것인가? 이 질문이 8월 17일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이 최근 다시 부상했는데 이건 이미 김어준 씨 방송에서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된 문제예요. 지난 7월 8일 김어준 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가는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김 전 총리 월담을 도운 시민 인터뷰까지 같이 틀었고요.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곳으로 평가받던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 반박에 힘을 실은 겁니다. 표결에 1초 늦게 도착했다는 것도 함께 확인됐어요. 이걸 다시 소환하는 게 진짜 자기 정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고 여권 내 역학 구도가 지금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원구성, 대치, 지도부 내홍, 지방선거 참패 후 장동혁 체제 논란까지 겹쳐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 반대, 호남 투자 반대로 대구 경북까지 잃는 흐름이 이어지면 다음 조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당층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층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12.3 그 밤 이후 이 나라의 정치는 이전과 같은 문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밤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가면 이 반등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48.6%라는 숫자는 지지율 그 자체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8.6%는 단순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 정치의 담론지형을 만들어 온 두 가지 서사가 오늘 동시에 부정됐어요. 첫째, 이재명 코어가 이탈했다는 진보 진영 내 진단. 둘째,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프레임. 이 두 서사가 하나의 여론조사 앞에서 같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엔 이런 이유가 있어요. 20대 지지율은 여전히 28.7%입니다. 30대도 부정, 우세예요. 이 세대는 지금의 반등을 만든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계속 SNS 문화전쟁에서 국민의힘 우호 콘텐츠에 노출되면 5년 뒤, 10년 뒤 이 나라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여러분 지역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오늘의 이 반등도 3개월 뒤에 다시 무너집니다. 호남의 반도체 팹이 실제로 서고 충청의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돌아가고 영남의 방산 벨트가 실제로 형성돼야 이 숫자가